볼커의 SD 강좌. 네, 안녕하세요. 볼커 SD 강좌의 볼커스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라이브 때 조립했던 짜잔, 모데로이드죠. 모데로이드 다이가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다이가드 상당히 독특한 기체이긴 한데 작품도 나름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 모데로이드 제품의 특징은 다이가드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무장 파츠를 구현하고 있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캐터필러 형태, 그러니까 발진 형태가 있습니다. 실제 원작에서 뭐 제대로 구현된 적은 없지만 먼저 상체에 짜잔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양쪽에 팔을 들고 나는 가드 파이터가 있습니다. 조금 올릴까요? 네. 일단 요 두 부분이 팔이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이렇게 밑에 비행기 형태가 이렇게 랜딩 기어도 있고요.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되고 요 랜딩 기어 부분은 교체가 됩니다. 네, 이렇게 떼어내고 네, 하나 더 앞부분도 떼어내면 네, 이렇게 파츠가 있어서 네, 요 파츠들로 다시 이렇게 메워주면 이른바 비행 형태 또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 처리를 해서 네,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렇게 랜딩 기어 파츠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네, 가드 파이터를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몸통에 해당하는 가드 스트라이커입니다. 짜잔. 네, 이게 누가 봐도 몸통이죠. 네, 이렇게 생겼고 바닥이 이렇게 해서 호버링 되는 이런 기체인데 예, 가드 스트라이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리에 해당하는 가드 비클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비클이라 이렇게 캐터필러 파츠가 있고요. 이렇게 누가 봐도 다리죠. 네, 다리에 해당하는 파츠에 해당하는 가드 비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개를 합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파츠들이 뒤쪽에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일단 다이가드로 변형부터 시켜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기본이 되는 몸통입니다. 네, 일단 가드 스트라이커죠. 가드 스트라이커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 부분을 분리를 해줍니다. 분리를, 아이고 빡빡하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잡고 잡아 빼면 되는데 안 빠지네요. 잠시만요. 편히 빼기 위해서 앞부분 스커트를 좀 떼어내고 얘를 와 떼어 안 빠지냐 진짜. 네, 이렇게 어우 빡빡하네요. 이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떼어냅니다. 원래 스커트를 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안 봐서 뺐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됐죠. 요거 빠졌고 이 부분이 분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 호보 파츠를 떼어내고 여기를 이제 메꿔주는 파츠 엉덩이 부분이죠. 캐터필러 들어가듯이 끼워주면 매끈해지고요. 그 다음에 상체 부분의 윗부분은 네, 통으로 교체 파츠입니다. 여기를 살살 이렇게 잘 달래듯 드러내면 네, 요 부분이 통으로 빠지게 되죠. 네,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요 보면 가운데 바가 있고 이렇게 있죠. 요 안쪽이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빠지지 않게 적당히 힘을 주면서 탁 걸릴 때까지 이러면 이렇게 허리가 나오죠. 자, 다음은 다리입니다. 다리는 네, 여기 아까 보셨던 가드 비클이죠. 가드 비클은 먼저 앞부분을 떼어냅니다. 네, 이 부분이 통으로 네, 요 관절 부분 요게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네, 큼직한 파츠인데 요 캐터필러 있는 파츠를 떼어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 다리 파츠가 재밌습니다. 먼저 양쪽으로 떼어내주면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죠. 이 부분을 돌려주면 네, 이렇게 감추어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주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캐터필러가 껴져 있던 부분도 이렇게 안쪽 파츠를 돌려서 딱 껴주면 둥근 다리의 형태가 딱 완성이 되죠. 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발바닥 쪽 네, 발이 뭔가 좀 짧죠?
발바닥 앞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딱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발이 튀어나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잡고 쭉 좀 빡빡하지만 당겨주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다리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이제 얘가 변형을 하는 컨셉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고관절 파츠가 별도로 있습니다. 고관절 파츠가 있어서 약간 둥근 부분이 앞쪽으로 오게 이렇게 해서 다리를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홈이 있고 이쪽도 약간 돌기가 있어서 그 위치에 맞춰서 껴주시면 끝까지 딱 들어갑니다. 이러면 다리가 되고, 이렇게 된 다리 위에다가 각도를 조금 더 올릴까요? 아까 봤던 상체를 이 윗부분을 자꾸 누르면 다시 들어가니까 허리 쪽을 잡고 아까 떼어낸 자리에 꽂아주면 이렇게 다리가까지 합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여기 가드 파이터에서는 요 팔 부분만 씁니다. 좀 빡빡하니까 떼어낼 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떼어내고 반대쪽도 떼어내고 나면 요 부분은 통으로, 왠지 뭔가 메칸도 V스러운 느낌이 나긴 하는데 요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팔을 일단 팔로 변형시켜야겠죠. 앞부분 요 뾰족한 파츠 떼어내고요. 안 씁니다. 이쪽도 떼어내고요. 일단 뭐 기본이 되는, 기본적으로 손은 요렇게 주먹 편손, 편손과 주먹손이 들어있는데, 일단 주먹손으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주먹손을 양쪽에 껴주시고, 그죠? 껴주고, 자, 뭔가 팔이 좀 짧죠? 그렇습니다. 이 팔도 연장 기믹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빼주고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빼내면 별도로 이렇게 연장하는 파츠가 있어요. 요거를 끼워주고 다시 끼워주고, 이러면 팔을 반대로 꼈군요. 그러면 여기가 왼팔, 그 다음에 이쪽이 오른팔이었네요. 여기도 빼주고 요 연장 파츠를 잘 껴서 이것도 껴서 끼워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도 마저 마무리를 해보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팔을 껴야 되는데 뭔가 없죠. 밑부분이 없다 싶은데 이 부분을 원래는 이게 열리면서 안에서 나와야 되지만 그냥 별도로 있습니다. 다이가드 얼굴 뭐 나온 김에 좀 가까이서 볼까요? 다이가드 얼굴은 요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도색되어 있는 얼굴 파츠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요 위에다가 끼웁니다. 이렇게 끼우면 다이가드가 되고, 여기에 양쪽 팔을 이렇게 하나 둘 끼워주면 완성! 다이가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드 파이터, 가드 스트라이커, 가드 비클 세 대가 합체해서 만들어진 다이가드가 나오는 거죠. 자, 일단 가동을 보면 일단 허리는 뭐 자연스럽게 360도까지도 그냥 돌아가고요. 얼굴도 조금 각도를 만들어서 얼굴도 꽤 돌아갑니다. 허리는 요 고관절 부분이 접혀져서 굽혀지는 거지 허리 자체는 굽혀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약간 고관절을 이용해서 뒤로 넘어간 이런 정도의 자세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는 뭐 고관절 파츠가 있긴 하지만 요 옆에 스커트가 고정식이어서 다리는 요 정도 벌리는 게 한계고요. 앞뒤로도 물론 앞뒤로는 좀 튀어나오긴 합니다. 앞뒤로는 고관절이 이렇게 슬라이드 돼서 나오는 기믹, 그걸 이용해서 아까 구부리기도 했죠. 그래서 요 정도 앞쪽은 좀 여유가 있고 뒤쪽은 요 정도, 이렇게 정말 사람 인자 같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무릎 부분은 꽤 구부러집니다. 무릎은 90도까지 구부러지고, 발목은 뭐 볼 조인트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만들면 뭐 이 정도까지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죠, 다리는. 그 다음에 팔 부분은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원작 그림이 딱 통짜에 걸리는 그림인데
그래서 아까 변형 중에 잠깐 보이셨겠지만 이 부분이 약간 연장이 됩니다. 이 관절 부분이 튀어나와서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네 하면 90도가 90도 조금 안 되는 느낌? 네, 90도 조금 안 되는 느낌인데 거의 90도까지 꺾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팔의 관절 부분이 가려져서 뭐 여기서 보면 티가 나지만 이렇게 가려져서 양쪽이 이런 말하자면 이른바 철인 28호나 자이언트 로보 계열 로봇들이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으로서는 나쁘지 않게 예, 관절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팔은 당연히 돌아가고요. 옆으로는 역시 어깨가 좁아서 그런가 어느 정도 되는데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서 요 위에서 보여드려야지. 요 정도까지는 네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쪽 손만 바꿔보면 빼주면 편손 끼면 아이고 요런 느낌. 그래서 약간 좀 뭐 포징 아닌 포징을 잡아보자면 약간 빼서 줍히고 뭐 이런 느낌도 네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하나씩 무장을 좀 끼워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무장은 로켓 펀치입니다. 네, 놀랍게도 로켓 펀치라기보다 이제 팔이 빠져나가는 거지만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켓 펀치를 쏘면 이게 팔이 빠지겠죠? 팔을 빼면 되는데 빼고 나면 여기 모습이 원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워주기 위한 파츠가 있습니다. 짜잔! 네, 마치 옛날 비비전사 그 미사일 같은 거 쏘는 스프링 기믹 걸리는 것 같은 파츠인데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네, 요런 느낌이 됩니다. 로켓 펀치가 날아갔을 때 남는 팔 부분을 이렇게 연출하는 파츠가 양쪽에 하나씩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게 기본 무장이 있고요. 앞으로 팔은 계속 안 쓸 것 같으니까 좀 빼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끼워 보도록 하죠. 저도 설명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기본이 되는 무장 중에 하나인 드릴암. 네, 뭐 다 교체식이죠. 자, 요번에 이 교체 파츠가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관절 파츠가 별도로 2개가 있습니다. 네, 환장이 가능하게 이렇게 돌기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요 드릴암이라면 여기 화면이 어두워서 안 보이실 여기 빛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이게 킬 수 있나? 라이트를 잠시만요. 여기선 킬 수 없다고 나오고 켜지네요. 됐다. 네, 보이시면 요 안쪽에 이렇게 열쇠 구멍처럼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요 부분에 맞춰서 끼워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관절이 고정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뺐던 팔 부분에 끼워주면 네, 그대로 이것도 똑같이 좀 빠져서 이렇게 구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드릴암이 되고요. 앞부분은 파츠가 별도라서 이렇게 뭐 빠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라이트를 켜고 하는 게 리뷰로는 더 느낌이 좋네요. 계속 켜놓고 할게요. 어쨌든 드릴암이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약간 관절이 보여드리기 좀 그랬는데 빼서 보여드리면 약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기믹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려서 빼주고요. 드릴암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핑거네트입니다. 붙잡는 용도의 장비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게타3의 게타 포세이돈이죠. 게타 포세이돈의 팔처럼 생긴 느낌인데 여기도 똑같이 열쇠 구멍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 관절 파츠를 끼워주고 돌려주면 네, 고정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끼워주고요. 똑같습니다. 네, 여기 또 이렇게 끼워주면 요런 고개도 좀 돌려줄까요? 요런 핑거네트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핑거네트가 되는데 이게 왜 핑거네트냐? 네, 여기서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이 쫙 나갑니다. 여기에 이제 안타깝게 원래는 여기가 이제 다 뚫려 있어야 되죠. 거미줄 같은 거니까. 그렇지만 통짜 파츠로 되어 있긴 한데 요거를 요 손을 빼고 네,
다시 앞에 이렇게 끼워주면 네, 이렇게 포획하는 느낌? 네, 보이시죠? 너를 잡아내는 손가락이 팡 하고 터져나가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미사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끝에 그물이 달려 있어서 미사일처럼 팡 나가면서 잡히는 그런 느낌의 장비입니다. 좋다. 이 느낌도 생각보다 파츠만 빼놨을 땐 별론데 이렇게 끼워놓고 보면 꽤 느낌이 좋은 파츠 중 하나이죠. 자, 사용한 파츠들은 좀 옆으로 빼놓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친구도 썼으니까 또 빼놓고 관절은 항상 돌려서 분리해 놓습니다. 왜냐면 얘는 계속 써요. 이 두 개의 관절은 아직 얘는 안 썼지만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나이가드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노트 퍼니셔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 슈퍼로봇 대전에 나오는 알타이젠의 파일 벙커 같은 장비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지금 파츠만 나와 있지만 요런 거대한, 이게 실제로는 요런 게 네, 설정상 이런 게 안에 들어 있어서 상대를 이 앞부분을 펼쳐서 상대를 붙잡고 여기서부터 이게 강력하게 팍 튀어나오면서 상대를 꿰뚫어 버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거대 파일 벙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가드의 거의 뭐 몸통보다 훨씬 크죠. 사실 이게 이제 필살기인데 요거를 장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장비를 해보죠. 자, 요거는 여기 아까 썼던 작은 게 아니라 큰 관절이 있습니다. 큰 관절 파츠를 역시 여기다 끼우고 돌려서 네, 이렇게 장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른손 띄어낸 데다가 똑같이 끼워주면 네, 장착은 완료입니다. 무거워요. 사실 무거워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자세를 잘 잡고 약간 좀 들어줘야 네, 유지는 됩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네, 장비죠. 참고로 이 장비는 이제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한테 쾅 찍고 이렇게 펴지면 네, 원래는 얘가 안에서 튀어나오는 건데 그렇게 구현되어 있진 않고 이렇게 파츠를 추가로 끼워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팡 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튀어나오냐? 이 자체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파츠가 보이죠? 원래는 여기가 기어인데 여기에 지금 오른손에 이걸 꼈는데 왼손에 요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이 호일이라고 하는 장비인데 원래는 요걸 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 퍼니셔 장비 상태에서는 요 왼팔도 떼어내야 됩니다. 왼팔도 다시 떼어내 주고요. 네, 그러니까 최종 필살기가 뭐 정신없죠? 아까 봤던 공용 관절에다가 요거를 똑같이 여기도 열쇠 구멍이 있죠? 여기를 끼워서 여기가 좀 빡빡하더라. 돌려서 네,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이게 이렇게 왼팔에 들어간 상태. 예, 여기까지 해줘야 이것도 약간 빠지니까 끼고 살짝 너무 빼면 또 요게 좀 조작이 어려워요. 빼면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노트 퍼니셔 조금 등 뒤로 돌려놓을게요. 넘어지니까. 노트 퍼니셔 장착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요 끝에 있던 네, 거가 튀어나오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얘를 회전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파츠를 여기에 연결시켜서 돌려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레이트 노트 퍼니셔가 아니라 노트 퍼니셔의 사용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얘의 아까 팔 부분 요 파츠를 또 떼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 파츠가 있어요. 이걸로 바꿔 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건 자세를 좀 잡아야 돼서 최대한 팔을 굽히고 팔을 또 좀 이쪽으로 가져와 주셔야 됩니다. 주고 아이고 팔이 돌아갔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요 부분에 요게 조금 각도가 좀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네, 여기에 끼워줍니다. 끼워주면 여기가 윙 하고 돌아가요. 그 기어에 맞춰서 안에 있던 이 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가시 같은 게 팡 하고 이 파일 벙커가 튀어나오면서 상대를 꿰뚫어 버리는
예,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중심을 낮추면 버틸 수도, 아이고 빠졌다. 네, 잠시 고관절이 양쪽으로 힘을 받아서 분해가 된 거, 부러진 건 아닙니다. 네, 빠졌었어요. 이렇게 하면 네, 그래도 나름 조금 열심히 자세를 잡아주면 이렇게 노트 퍼니셔의 최종 사출 상태도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간 이제 무장 하나가 바로 요거죠. 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바뀌는 건데, 기존에 요렇게 생긴 요런 기계 같은 손에서 일반 손으로 쓰다가 이제 이 퍼니셔를 사출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거든요. 이 그레이트 노트 퍼니셔인데 요것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앞부분은 똑같아요. 네, 앞부분은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일일이 다 무장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라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매번 쓰려면 너무 번거로워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 부분을 이제 개조를 하게 됩니다. 요걸 잠깐 빼고 할게요. 너무 길어서. 다시 껴주면 되고. 네, 요 부분을 그래서 떼어내고요. 요거까지 빠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요 부분을 말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개조를 한 거죠. 원래는 요 용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걸 떼내고, 평소에는 이렇게 팔이 있는, 네, 여기 앞에 튀어나와 있습니다만 팔이 있는 형태가 돼서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결합이 네, 이쪽이구나.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나아지느냐, 평소에는 관절 떼어내야죠. 관절, 또 공룡 관절 빼주고요. 분해, 샤, 이쪽인가? 빠졌다. 해서 얘를 이렇게 끼워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좀 뒤쪽이 길기는 하지만 원래 왼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요런 손이었다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환장으로 표현하지만 요건 자동으로 되는 거라서 왼손은 손으로 쓸 수 있었죠. 오른손을 손으로 못 쓰니까 요렇게 바꾼 겁니다. 네, 요렇게 바꾼 겁니다, 장비를. 그러니까 저게 최종 무기인 건 똑같은데 평소에는 뒤쪽으로 약간 톰파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가 네,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여기 손에 지금 튀어나온 것도 요거 빼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충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평소 쓰다가 필살기 때는 그냥 얘를, 아이고 다리가 걸린다, 빙글 돌려서 예, 이렇게 돌리면 이제 그냥 뭐 허일까지 끼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노트 퍼니셔로 쓸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손이 뒤에 달린 형태로, 기존에는 이렇게 그냥 이 뒷부분에 사출구, 그러니까 출력을 버티기 위한 팡 하고 사출구만 있었다면, 이제는 손도 달아서 범용성이 올라간 버전, 최종 버전이 그레이트 노트 퍼니셔인데, 이제 요렇게 이제 나왔다라는 것까지 전부 구현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장비들이 있어서 상당히 나이가드 팬이라면, 왜냐면 워낙 제품이 적었으니까요. 네, 제품이 많았던 제품이 아니다 보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출이 되는 것이 상당히 반가운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의외로 파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 박스를 샀을 때 박스가 너무 커서 당황도 했었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러하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파츠들 중에 하나는 요건데, 요거는 지뢰입니다. 진동 지뢰라고, 아이고 꺼졌네요. 진동 지뢰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뭐 부품들도 있어서 있고, 나머지 하나는 요건 요 아래쪽에 끼워서 스탠드에 낄 수 있는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그레이트 퍼니셔에 손을 달 때 요 뒷부분 노크까지 있는 형태로 구현할 땐 이거, 손만 꼈을 때는 요거, 네, 손만 꼈을 때는 일반 손이 네, 이렇게 껴지기 때문에 아까 있던 주먹손이나 편손으로 교체해서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돼서 네, 요렇게 오늘 모데로이드 다이가드 리뷰해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플레이 밸류가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뭐 연출하거나 전시를 할 수는 있고, 다만
이게 뭐 피규어가 아니기 때문에 보관을 하려면 네, 이렇게 바닥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파츠가 많습니다. 막 굴러다녀요. 이걸 조합하는 재미도 상당히 좋기도 하고, 다만 이거는 또 다이가드 특성상 부품이 남아서 별로해요 라고 하기에는 원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작도 이렇게 다 파츠 일일이 크레인으로 끌고 와서 갖다 붙이고 하는, 정말 무슨 뭐 이른바 슈퍼로봇처럼 공중에서 날아오는 걸 막 합체하고 이런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꽤 다이가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얘는 나중에 혹시라도 생각해보면 약간 기지 같은 거, 이런 크레인 같은 데다가 장비 하나씩 걸어놓고 환장해주는 듯한 모습 같은 거 재현해볼 수 있어도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원작에 나왔던 트레일러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만들려면 손이 너무 갈 것 같고요. 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모데로이드로 나온 다이가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간만에 영상 찍자마자 아마 바로 올리는 리뷰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재밌네요. 가끔 그간 사실 찍어놓은 것도 많은데 편집을 안 해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시간 될 때 이것도 재미삼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영상.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이 제품 스티커가 거의 원스입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이 콕피트 부분의 스티커, 여기, 그 다음에 이 부분, 네, 여기죠.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 하나 어디 갔니? 이 부분, 요게 스티커 대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디 스티커가 쓰이냐면 여기입니다. 네, 여기 그 스커트 앞쪽에 요 검정색 2개 있죠? 요것만 스티커입니다. 요거 외에 스티커가 없어요. 완전히 정말 스티커 없이 파츠 분할만으로 이 정도 색상을 내준다는 거, 네, 요거 마지막으로 추가로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